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접과 합격TV 알렉스입니다. 3편 동영상으로 이번에는 핵심 역량 쓰는 비법에 대해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원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2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스펙도 좋고 정말 합격할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예상을 뒤엎고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이런 요소 때문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이제 최종 면접에 보통 들어가면 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외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력서 이렇게 보면 취미, 특기,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이 친구 에피소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 후보자 지원자 이력서를 보니까 봉사활동, 기독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10년 이상을 그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괜찮더라고요. 이게 가슴에 와닿고, 참 하기 힘든 봉사활동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됐냐, 그 계기가 뭐냐 물어봤더니, 정말 그때 이 임원 면접관들이 빵 터졌습니다. 자기는, 그 지원자 얘기가, 자기는 그야말로 여자 때문에 그걸 하게 됐대요. 그 여자가 너무나 천사 같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서 그 여자를 어떻게든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기는 불교 집안이라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학생들 봉사활동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급식 그런 이제 봉사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너무나 천사 같고 아름다워서 이 친구가 홀딱 반했대요. 그래서 다음날 그 옆집 할머니에게 두꺼운 성경책을 구해서 옆구리에 탁 끼고 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하는 방에 탁 가서 문을 탁 열고 그 여자와 이제 학생들이 전부 쳐다봤대요. 이 후보자가 멋진 말을 날렸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베드로라 불러다오 하고, 이제 거기 매일 가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결혼하게 됐다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지금도 그 와이프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회에 나와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번외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최종 합격에도 도움이 되고 실무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먼저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이 실무 면접도 보고 임용 면접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 면접에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바로 하나가 핵심 역량입니다.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해요. 이 핵심 역량을 많은 지원자들이 대충 써요. 자기가 그냥 하는 업무 그냥 거기다 씁니다. 그러면은 탈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자, 핵심 역량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 합격으로 가는 비법이에요. 왜? 핵심 역량은 이 집을 짓는 걸로 말하면 하나의 기초 토대입니다.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돼야 이제 집도 세워지는 건데, 자, 핵심 역량이 잘 이제 녹아 들어가야 이 포지션에 맞는 그 정확한 스펙의 인재라는 것이 녹아 들어가야 인사팀에서도 봐서 이 핵심 역량이 우리 지금 찾고 있는 업무 내용과 잘 맞는구나 하고 실무팀에다가 토스를 하게 됩니다. 실무팀, 그럼 이제 서류 전형 합격이 돼서 실무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 1차 관문인 이 서류 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쓰는 법을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는 전략기획 그 지원자 예를 들어보고, 하나는 기구설계 엔지니어라는 또 이 이공계 쪽의 지원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략기획 포지션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기업 평가, 밸류에이션, 시장 타당성 분석,
M&A, 중장기 전략 수립, 계약 검토 체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대사항에 미국 금융사 커뮤니케이션 가능, 미국 유럽 금융사와 커뮤니케이션 가능,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능통자, 이게 우대사항입니다. 뭐 자격 요건은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 상경계열의 뭐 학사 이상, 경력 5년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 요건은. 자, 그래서 이제 모집 부문, 업무 내용, 우대사항, 자격 요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핵심 역량에 아까 넓게 이렇게 좀 개략적인 걸로 절대 핵심 역량을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통 핵심 역량은 5개 정도 써서 넣는 것이 이제 평균인데요.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5개 항목을 넣는 게 평균입니다. 뭐 많게는 10개까지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많이 써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저는 5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5개 항목을 요 상세 채용 JD에 있는 채용 포지션 내용을 3번, 4번 읽어보세요. 한번 대충 읽어보고 그냥 이력서를 쓰지 말고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중요 핵심 요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걸 위주로 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업무 내용과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게 핵심 역량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게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채용 포지션 업무 내용과 우대사항에 있는 그 항목 중에 한 개만, 핵심 역량 5개 중에 한 개만 넣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2개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4개, 5개가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4개, 5개 다 해당되는 사람이 이 채용 포지션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인사팀에서는 이제 이 후보자를 실무팀, 전략기획팀 팀장한테 이력서를 넘깁니다. 그럼 이제 전략기획팀장 이제 실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쭉 훑어보겠죠. 핵심 역량을 보니까 채용 포지션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대사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유럽 쪽에 금융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한 경험이 있고, 뭐 영어는 또 원어민 수준이고, 뭐 이렇게 이게 다 돼 있어요. 내용이. 그 밖에도 뭐 기업 가치 평가도 했고, 시장 타당성 분석도 했고, 다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1차 합격 후보자로 이제 이 사람들이 딱 따로 옆으로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2개, 3개 항목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따로 골라서 3, 4명을 함께 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 핵심 역량인데 8, 90%가 자기가 하고 있는 채용 포지션에 연관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하는 업무들을 핵심 역량에 거의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했던 업무들이야. 그럼 내가 뭐 학교도 좋고 경력도 맞고 또 자격 요건에 딱 맞으니까 넣으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넣어요. 그렇게 되면 탈락할 확률이 높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반드시 채용 포지션에 있는 업무 내용과 우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것이 우리 이번에 3편 그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잘 쓰는 것이 2차 실무 면접, 최종 면접에까지도 가서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편에 얘기했던 심리적인 불안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이분은 그냥 거의 99%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역량이 이 포지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께 합격으로 가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이 면접합격TV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